푸른 뱀의 해. 여러분은 어떤 소원을 비셨나요? 그러면 그렇지. 부자 되고 싶은 마음. 그게 인지상정 아니겠소? 그나저나 이게 집이야 요새야? 아니 설교사님도 그러더라고요. 제발 회장님 집 벽도 붉은색이라고. 동네 굴지에 재벌 회장 집을 모티브로 했다는 붉은 벽돌집. 저희 집 바닥에도 비밀이 숨어 있어요. 설마 땅 파는 과정에서 돈벼락이라도 맞은 걸까요? 양구 언덕 위에 지은 화가 부부의 집. 보는 것도 중요한데 일단 덜 나가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옛말에 버는 자랑 하지 말고 쓰는 자랑 하라잖아요. 어떻게 집을 지었길래 지출은 줄고 수입은 늘었을까요? 작업실을 구하지 않아도 되니 렌트비 굳어도 좋고 갤러리 역할을 해주니 작품 홍보에도 좋고 여러모로 고마운 집이죠. 돈 나가는 집이 아니라 돈을 불러들이는 집. 이 집이 돈을 부를 집인가? 돈을 부를 집인가? 아이고 궁금해요. 빨리 가보자고요. 돈 벌어들이는 집을 만나러 유병환 건축가님이 오셨네요. 뭐 건축주분들에 따라서는 풍수라든지 그거에 따른 창호의 위치, 뭐 문의 위치 그런 것들을 고민을 하시거나 요청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무엇을 바라는 걸까요, 건축주들은? 결국은 뭐 그 집에서 생겨날 수 있는 좋은 일들, 뭐 그에 따른 경제적인 부의 어떤 창출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바라시는 거겠죠. 네. 오늘 만나볼 건축주들도 그런 바람들이 있는 분이라고 합니다. 아, 재밌겠네요. 와, 이게 라운드 쪽을 잘 활용해가지고 마치 성처럼 지어놨네요. 그러게. 겉에서 봐서는 집보다는 성에 가까운 것 같은데. 집이 일반 주택치고는 굉장히 좀 특이한 구조로 아예 길 쪽을 다 등을 돌리는 구조로 지어 놓으셨는데 이렇게 해놓고 안쪽은 어떻게 해놓으셨을지가 되게 궁금하네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아유 이렇게 추운 날 먼 걸음 하셨어요. 제일 추운 날 오셨어요. 일반입니다. 네. 아,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처음에 아무 생각 없다가 설교사님 말씀에 사심이 생긴 남편 박용원입니다. 그런 남편의 사심에 기름을 부은 아내 심성희입니다. 없던 사심이 생겼다니. 대체 이게 무슨 소리야? 저희가 이제 설계해 주시는 셨던 분들의 감성에서는 이게 빨간 벽돌이 되게 좋았나 봐요. 그래요? 그럼 빨간 벽돌 한번 가보죠. 저희가 또 그리고 사전 답사를 좀 많이 했어요. 그 전에 선택을 하셨던 대기업 회장님도 있고 해서 뭐 이태원에 있는 대기업 회장님 집도 한번 그 이제 박물관 갔다가 한번 본 적도 있죠. 네. 설계사의 제안에 마음을 뺏긴 부부. 지금보다 형편이 좋아진다면 그거 마다할 건축주가 어디 있겠어요. 근데 대부분의 분들이 돈이 많으셔서 주택을 짓는 분도 계시지만 또 자금이 충분한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다고 봐요. 자, 그러면 내가 이 집을 짓는데 돈도 벌어보고 싶고 그리고 내 사업도 잘 되고 싶다. 그 부분도 약간은 고려를 했던 것 같아요. 갖고 있던 아파트를 처분하고 처음 지어보는 나만의 집.
돈을 좀 남겨 다른 데 투자를 해야 하나 고민도 했었지만 돈 아끼려다 허술하게 짓느니 잘 지어보는 걸로 결론을 내렸답니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집을 성벽처럼 이렇게 만드실 생각을 하셨어요? 지금 보시다시피 땅 모양이 이렇게 생겨서 벽을 이렇게 둘러서 하다 보니까 성처럼 크게 나왔습니다. 집이. 그러게요. 저는 처음에 보고서 이게 집이 아니고 무슨 커다란 옹벽, 성벽처럼 느껴져가지고 네. 이게 집이 맞나? 그러고선 왔네요. 안쪽은 또 어떻게 돼 있는지 너무 궁금하네요. 아, 네. 그러면 한번 들어가 보시죠. 같이 네네. 한번. 네, 들어가자. 가자. 둥근 벽을 따라 안으로 들어가면 주 출입구가 나오는데요. for dinner at 8. 1층에는 거실과 주방, 다이닝 룸의 공용 공간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막혀있는 외관과 달리 개방감이 확실하게 느껴지는데요. Why this chick is a tramp. She doesn't like crap games with barons and earls. Won't go to heart 2층으로 올라가면 구름다리를 사이에 두고 코너창이 돋보이는 부부방. with the rest of those girls. 환하고 넓은 자녀들 방이 서로 마주보고 있습니다. I love the free. 아니 집에 들어오니까 바깥에서 하고는 완전 다르게 또 굉장히 밝고 네. 이게 뭐 엄청난 창도 있고 네. 사진 스튜디오 같네요. 집이 아니라. 네, 저도 갤러리 같은 느낌이 좋았어요. 네. 집을 지을 때. 파격적인 선택을 하셨네요. 네. 원래는 이렇게 뚫려 있지는 않았어요. 원래 여기 이제 플로어, 그러니까 이제 바닥이 있는 거였는데 우리 집사람이 이제 많이 좀 이렇게 하고 싶어 했어요. 이게 집에 이렇게 큰 통창을 집어드시는 게 네. 비용도 그렇고 관리도 그렇고 쉽지 않은 결정이셨을 텐데. 저는 집을 지을 때 꼭 이 통창을 하고 싶었어요. 제가 딱 3가지만 좀 부탁드려요 하고 얘기를 했죠. 저는 썬룸을 원한다. 2번째는 보이드가 아주 높은 보이드 공간에 그 통창. 3번째는 코너창을 원한다. 겉에서 보기엔 너무 멋진데 이거 비용 만만치 않았겠는데요. 설변을 해서 통창을 내겠다. 통창 하나하나 할 때마다 이제 그 사람들의 인건비, 부자재비 이런 것들이 많이 올라가야 되는 상황이에요. 이거는 제발 참아줘가 이제 계단 위에 올라가는 천창이에요. 계단 위 천창을 볼 때마다 감회가 새롭다는 남편 건축주. 천창 얼마 한다고? 아니야, 그때 당시에는 아니 이거 짓고 난 다음에 천창 한 개 뚫는다고. 아니야, 그때 당시에는 천창, 쪽창 이쪽 부분을 다 갈았어요. 그래서. 천창을 원했고 쪽창을 원했어요. 근데 이거는 골조가 다 끝난 상태에서 천창과 쪽창을 요구를 했는데 이거는 다 허물고 다시 자재가 들어가야 되고 인건비가 또 추가되는 비용이라 이거는 그때 당시에는 제가 좀 말리고 싶었죠. 얘기했죠. 아침에 출근할 때 너무 어두워. 창이 없으니까 너무 우울한 것 같아. 또 저녁에 자기 전에 어쩌지? 창이 없어서? 지금은 어휴 저 창이 없었으면 어떡할 뻔했어. 이렇게 말은 해요. 시원하게 뚫은 통창 덕에 좋은 점이 생겼다지 뭐예요. 장군묘. 장군명. 과거 뭐 조선시대 영의정을 지내셨던 분도 계시고 그 사당도 있고 하다 보니 그럼 우리 터에서 비칠 수 있는 곳을 보니까 그쪽이 정면으로 또 보여요. 정면으로 보이고 아 이거는 그러면 우리가 이게 우리한테 어떤 기운이 좀 있는 것 같다. 부자 되고픈 건축주님 마음은 알겠는데 너무 긍정적인 해석 아닌가요? 하긴 세상사 마음이 중요하니까. 벽체가 흰색인 것도 있지만 통창에서 메인으로 지금 채광이 되고 있고 이게 우리가 조명도 직접 조명이 있고 간접 조명이 있는데 이 집은 지금 굉장히 큰 직접 조명과 곳곳에 이제 간접 조명들이 집을 비춰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각도에서 들어오는 빛들이 집을 그야말로 화사하고 밝은 그런 공간을 만들어내고 있네요. 네. 층고가 높고 2층까지 이제 보이드 공간이어서 저렇게 또 파이어플레이스를 넣으신 건가요? 저희가 이제 저기 그 우리 원래는 아니 그 장작 불 때고 싶어가지고 원래는 난로를 설치하려고 했었거든요. 그 말씀을 드리죠. 예, 근데 집이 너무 관리가 안 된다. 주변에서 에탄올 난로로 한번 설치하는 게 어떠냐 권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이게 생각보다 훈훈해요. 그럼요. 네. 훈훈해요. 그것도 열원이기 때문에 네. 사실 미국 집들이 이렇게 보이드된 공간들이 거의 대부분이 있고요. 네. 그런데 벽난로가 있는 이유가 이 공기의 이 서큘레이션 때문에 있는 겁니다. 그게 모양 때문만이 아니고 그래서 저 벽난로가 떼지는 순간 급격하게 따뜻한 공기가 위로 올라가고 위에 있던 공기들이 내려오면서 공기의 순환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꼭 진짜 장작을 떼는 게 아니더라도 저렇게 에탄올로라도 열원이 되게 되면 네. 여기에 어떤 공기의 서큘레이션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부부 역시 꿈에 그리던 통창을 달았지만 단열 문제가 걱정되는 거는 어쩔 수 없더래요. 그래서 단열바, 단열필름, 에탄올 난로를 이용을 해서 단열 문제를 보완했답니다. 네, 저희 포인트 공간은 이 보이드도 있지만 성곽처럼 이렇게 둘러싸이는 라운드 벽 있잖아요. 네네네. 그 벽을 집 안으로도 넣었어요. 네. 저기 보이는 저 벽이군요. 네. 아니, 집 외벽을 집 안까지? 어머, 진짜네. 그런데 잠깐만, 이렇게 하면 여름 장마철의 습기나 겨울의 안팎의 온도차 때문에 곰팡이가 생기는 거 아닌가요? 여기가 저희 공간의 포인트 공간이에요. 네, 저기 주방 끝에서 정원 끝까지 연결된 외벽이 포인트예요. 외벽을 안으로 넣었어요. 이 벽이 제가 보기에는 외벽에서의 그 벽이 그대로 연결된 것 같은데 네네. 단열은 그러면 어떻게 처리하셨어요? 아, 지금 좀 비밀 아닌 비밀인데요. 이게 사실은 조적을 한 벽돌이 아니고 조적을 한 벽이 아니고 사실은 이게 타일이에요. 아, 그 고벽돌을 커팅을 해서 붙인 거죠. 저도 많이 사용했습니다. 근데 이게 특히나 파벽돌이 수분을 갖다가 빨아들이는 게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타일이 아니고 벽돌이었을 때는 아마도 단열상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조금 문제가 있을 수도 있었는데 이걸 아마도 단열재를 바깥에 하고 내부로 같이 사용하시면서 타일 시공을 했기 때문에 아마도 그런 문제가 없이 잘 마무리가 된 것 같네요. 그리고 이 집의 전체적인 좀 차가워 보일 수 있는 것들을 이 벽돌 벽이 아주 잘 밸런스를 맞추면서 잡아주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서 여기 이제 썬룸이 같이 있으니까 여기서 또 채광이 아주 잘 들어오고 있고 썬룸은 아주 잘 잡으신 것 같아요. 위치도 그렇고. 우리 앵무새들이 제일 누리고 살아요, 썬룸. 다이닝룸과 연결된 썬룸은 이 집의 또 다른 자랑거리. 흔하지 않은 디자인 덕에 생각지 못한 부수입까지 올리고 있대요. 이 사람이 이제 카메라를 잘 찍어요. 이쁘게 잘 찍어요. 그거를 이제 SNS에 올리더라고요. 올려봤죠? 올려보니까 인기가 좀 있는 거예요. 처음에 그냥 몇 건의 의뢰가 들어왔고 그러다 보니까 한번 하게 됐는데 나름 내가 칭찬을 받는 기분이 들더라고요. 그분들이 와서 너무 칭찬도 많이 해주시고 처음에는 집 잘 지었다고 인정받는 기분이 들어 좋았는데 공간 대여 이거 은근히 짭짤하더랍니다. 대표적인 분들은 축구선수 김민재 씨.
영화배우 남궁민 씨, 개그맨 박명수 씨, 나름 유명세를 가지고 계신 분이고 이런 분들이 저희 집에 왔다는 게 저희는 되게 기받는 것 같고 되게 좋아요. 이 정도면 돈 불러드리는 집 맞네, 맞아. 그런데 말이죠.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겠어요. 간간히 공간 대여를 하다 보니까 사람들 다녀간 흔적이 남는 거는 어쩔 수가 없더랍니다. 이제 가끔씩 저희가 촬영을 하게 되면 카메라가 닿거나 아니면 다른 기구물들이 닿아가지고 좀 스크래치가 나거나 아니면 때가 묻어요. 그럼 그것만 이제 저희가 보수만 해주면 돼요. 집이 생각보다 많이 망가졌어요. 그래서 바쁘게 움직이시다 보면 미처 생각지도 못했던 스크래치들이 나요. 그런 것들은 저희가 감수하고 보수해주면 뭐 충분히 문제는 없고 지금은 이제 왔다 가셔도 마음 상하진 않아요. 그나저나 수선도 수선이지만은 집이 넓어서 청소도 만만치 않겠는데. 잠깐만, 로봇 청소기. 어머, 이거 몇 대가 돌아가는 거야? 그야말로 일사불란 손발이 척척 맞네요. 재벌 회장 집을 모티브로 한 붉은 벽돌에 땅 기운 좋은 장군 묘에 또 한 가지 더 있다지 뭐예요? 근데 어느 외국 사이트에 동전을 부리는 거예요. 공구리 칠 때. 바로 이거다. 그냥 뿌려야 되겠다, 나도. 해외여행 후 환전이 안 돼 남아있던 세계 각국의 동전들. 이렇게 뿌렸죠.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아니면 뭐 저 여기 와서 잘 살게 해주세요. 뭐 이런 기원을 담아서 뿌렸죠. 저 하나도 안 주고 혼자 다 뿌렸어요. 그게 혼자 뿌리려고 했던 건 아니에요, 사실은. 이런 행위들을 보신 분들이 아니라서 조금 이질감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사실은 몰래 뿌린 부분도 있어요. 네, 옆에 뭐 몇 개 떨어진 거 하나씩 제가 좀 넣어줬어요. 아이디어 한번 좋네요. 이런 게 다 추억이지 뭐. 2층에는 가족의 사적 공간이 자리 잡고 있는데요. Someone left me all alone. I am far away from home, scared to be. 거실의 풍경처럼 군더더기 하나 없는 모습. 부부 방은 하루 종일 햇살이 충만하답니다. 여기는 안방 같은데 여기까지 저를 들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네. 네, 원래는 우리 아이 방으로 설계한 방인데 이 방이 되게 욕심이 나는 거예요. 뷰도 좋고 해서 그냥 니네 크면은 그냥 다른 데 가서 살 건데 뭐 우리 부부 방으로 하자 해가지고 부부 방으로 그냥 애들은 저쪽으로 내보내고 뺏으셨군요. 빼셨죠. 네네. 네. 그리고 코너창 같은 경우도 앞에 쪽에 공원 쪽으로 해서 뷰가 확보가 되고 아까도 밑에 층에서도 느낀 거지만 빛을 다양하게 들어오는 장치들을 곳곳에 마련해 놓으셨네요. 원래도 여기는 코너창이 있었던 건 아니에요. 그것도 이제 우리 집사람이 좀 제안을 해서 설계사님한테 제안을 해서 이 부분도 저희가 설계 변경을 좀 했던 부분이 있어요. 공사비는 계속 올라가고 있고. 공사비는 뭐 여지없이 계속 올라가고 있고요. 네. 이 천장을 보니까 아마도 이런 주택단지들에서의 건축 조례들이 이제 경사, 지붕 그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용적률 완화라든지 그런 팁들을 많이 주고 있는데 아마 그거를 좀 활용하신 것 같네요. 아마 이쪽은 9m일 거예요. 네. 9m에서 층수를 2층으로 하고 최고 미터를 9m로 해서 아마도 다락을 허용하는. 네네. 저쪽에 보니까 여기가 침실 쪽이 경사 지붕이고 저기서부터는 이제 평지붕인 거 보니까 저쪽 부분은 아마도 다락 같은 거로 또 활용을 하셨겠네요. 네네네. 다락이 있고 또 연결된 옥상. 제가 보기에는 보통 주택을 지으시는 분들이 이런 주택 단지에서 일반적인 건축 법규만을 생각하시고 지으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물론 전문가들이 체크업을 해서 활용을 하시는
경우들도 있지만 주택 단지의 그 특별한 건축 조례들이 지역마다 좀 다르거든요. 아, 네. 그런 것들을 놓치거나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네. 이 집 같은 경우에는 이 단지의 어떤 주택 조례들을 아주 잘 활용을 하신 사례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집 와서 보면서 느낀 거는 우리나라가 아직까지 유형적인 것들, 뭐 우리가 핸드백을 사거나 자동차를 사거나 또 집을 사거나 이런 유형적인 것들에 대한 투자는 아끼지 않았던 데에 비해서 무형적인 것들에 대한 투자나 그런 것들은 좀 등한시하는 경향들이 있었습니다. 이 집 같은 경우에는 과감하게 외벽을 통해서 내 주거 공간의 바운더리를 만들어 놓고 그 안에서 적정하게 오픈될 곳, 그 오픈되는 방법도 썬룸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또 통창을 통해서 굉장히 메인 선라이트를 받을 수 있는 공간, 그리고 계단실에서의 쪽창과 그리고 천창 등을 통해서 자연 채광이 들어올 수 있는 방법들을 굉장히 다양하게 찾았어요. 그런 무형적인 것에 대한 그런 투자를 아끼지 않으셨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생각지도 못하셨던 부가가치, 또 공간 대여를 해주실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 만들어진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집을 지을 때만 해도 누가 알았겠어요? 잘 지은 집 한 채 10집 안 부럽다는 거를? 너무 좋아요. 여기 앉아 있으면 되게 편하네요. 네, 제가 원하는 걸 다 한 것 같아서 이 집에서는 정말 지금 추가로 원하는 건 하나도 없고 이 집의 기운이 더 행복하게 모든 사람이 우리 집에 들어와서도 행복한 길을 가져갔으면 좋겠어요. 매우 만족하죠. 아파트에서 사는 거하고는 좀 다른 것들을 저희가 많이 느끼고 즐기고 있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저한테 과한 게 아닌가, 과분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 그래서 저는 굉장히 만족하고 앞으로 잘 살 것 같습니다. 네. 부부의 애정으로 쌓아올린 특별한 집. 두 분의 소망이 곳곳에 녹아있는 집에서 값비싼 행복 많이 많이 채워가시길 바랍니다. 돈 불러드리는 두 번째 집을 찾아 강원도 양구로 갑니다. 군사의 도시에서 문화, 스포츠의 도시로 탈바꿈 중인 양구. 이곳은 한국의 대표적인 서정주의 작가 박수근 화백이 나고 자라는 곳입니다. 그를 기념하는 박수근 미술관 뒤로 예술인 마을이 한창 조성 중이라고 하는데요. 오늘 만나볼 두 번째 집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전망 좋은 언덕 위 하얀 집. 세상에 뭔 그림이 이리 많대? 안녕하세요. 저는 수묵 작업을 20여 년 동안 하고 있는 박병일 작가입니다. 네, 저는 인물 채색을 20년간 하고 있는 박미진 작가입니다. 오호, 그러고 보니까 두 분 모두가 화가셨군요. 저희는 그 대학교 때부터 만난 CC로 이제 출발을 해서 지금까지 같이 함께 작업하고 있는 부부이자 동반자이자 작가이자 뭐 친구 같은 사이로 지금까지 지내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관심사가 같다 보니까 항상 그냥 대화할 때 당신은 뭐 했어? 당신 할 때 보고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난 오늘 뭘 그렸어? 아니면 난 뭘 그렸어? 난 뭘 표현할까? 아, 별론데? 서로 평가하고 뭐 그런 부분들이 좋은 것 같아요. 보통 화가 남편들을 되게 싫어하잖아요. 왜냐하면 좀 벌이도 좀 적고 아무래도 경제적인 것들이 그 많이 이제 다른 그 일반적인 그런 사람들보다는 좀 더 못한 환경이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이해해 주시는 분들이 많이 없는데 다행히 이제 같이 작업을 하고 옆에서 한
20여 년간 이제 봐왔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해해 줄 수 있는 게 저는 최대의 장점인 것 같아요. 네. 부부가 이곳에 터를 잡은 거는 지금으로부터 2년 전 서울살을 접고 내려오게 된 데는 사연이 있답니다. 저희가 이제 아무래도 생활이 이제 작업이 주다 보니까 그 뭐 레지던시 공간이나 작업실 뭐 이런 쪽에서 이제 많이 생활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어요. 그래서 집이 있어도 항상 작업실에서만 이제 작업을 하고 작업을 병행하고 하다 보니까 계속 이제 한 10몇 년 동안 이사만 다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작업실에 텐트를 쳐요. 그래서 텐트를 치고 정말 유목민의 그런 삶처럼 작업하다가 텐트 들어가서 자고 그 삶들을 되게 유지하거든요. 공간적, 시간적 제약을 받지 않고 마음껏 작업할 수 있다면. 그런데 불안정한 수입 때문에 조건 맞는 작업실을 찾는 게 힘들었대요. 서울에서 공간을 쓴다는 건 작가들한테 굉장히 힘들 수밖에 없어서, 그러니까 일반 회사원들하고는 틀려요. 아무래도 때마다 월급이 들어오는 게 아닌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작업을 하고 전시를 하고 그 성과가 있으면 그게 저희가 이제 연봉 받는다, 그러니까 한번 농사 짓는다라고도 표현을 짓거든요. 그랬을 때 그게 잘 되면 그 유지들이 되지만, 유지 비용들이 나오겠지만 이게 안 될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모든 작가들의 꿈이 어떻게 보면은 작업실을 정말 내가 내 스타일대로 한번 지어보고 싶다. 와, 강원도 오니까 눈도 이렇게 쌓여 있고 정말 제대로 겨울을 느끼네요. 그 미술관 뒤쪽에 조성되어 있는 예술인 마을이라고 해서 어떤 미술적인 감각과 또 그림을 그리시는 분들 댁이라고 해서 어떻게 조성이 되어 있을지 기대가 됩니다. 네. 아, 이 집이군요. 아주 언덕 위에 하얀 집을 지어 놓으셨네요. 언덕 위여가지고 전망도 너무 좋고, 며칠 전에 온 흰색 눈 때문에 더 흰색 집이 잘 어울리는 느낌이네요. 이게 메스가 두 개로 분리돼서 있는 거 보니까 활용을 어떻게 하시는지 궁금한데요. 아이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네, 처음 뵙겠습니다. 건축가 유병환입니다. 네, 박병일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건축가 유병환입니다. 네, 굉장히 젊으세요. 저는 여기 양구에 박수금미술관 뒤에 예술인 마을이라고 해서 그래도 연세들이 좀 있으신 분들인 줄 알았는데 네. 어떻게 여기 이렇게 자리 잡게 되셨어요? 처음에 이 박수금미술관에서 예술인 마을을 조성한다고 해서 한번 가볼까? 그냥 가볍게 생각한 마음에서 여기 한번 와봤었거든요. 근데 양구에 처음에 왔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지금도 지금 겨울인데 지금 되게 햇빛이 좋잖아요. 그래서 되게 따뜻한 느낌들이, 그러니까 땅 자체에서 이렇게 되게 따뜻한 느낌? 그래서 반겨주는 느낌을 받았어갖고. 그러네요. 여기가 영하 10도, 오늘도 영하 10도가 밑에인데도 포근한데요? 네. 햇빛이 비쳐서 그런지 네. 바람도 안 불고. 집이 두 개로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네요. 네네. 기능적으로 뭐가 좀 다른 기능인 건가요? 네, 지금 보시다시피 이제 오른쪽은 저희 이제 집을 이제 생활을 담당하는 집 공간이고요. 이쪽은 저희가 이제 작업을 하는 작업실 공간입니다. 안에가 더 궁금해지는데요. 네. 네. 한번 들어가 보시겠습니까? 네네. 한번 네네. 보여주시죠. 두 동의 건물 중 오른쪽이 바로 살림집인데요. 특이한 거는 이 집의 경우 거실이 현관을 등지고 있는 구조입니다.
they paying by the year. 이거 집 같지 않은데요? 네, 여기 좀 색다르게 설계를 좀 해봤습니다. 네. 네. 들어와 보니까 여기가 그렇게 넓지 않은 공간인데 각도들이 다 이렇게 좀 틀어져 있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천정은 갑자기 또 이렇게 높아지면서 현관에서 들어왔을 때 약간 답답할 수 있는 부분들을 많이 상쇄시켜주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현관에 들어오자마자 현관에서의 입구를 이제 옆으로 틀어서 들어오면서 보여지는 부분들은 또 바깥을 바라볼 수 있게끔 해서 조금은 답답할 수 있는 부분들을 시선적으로 또 높은 공간적으로 이렇게 상쇄시켜 주니까 아주 작은 공간인데도 굉장히 공간이 커 보이네요. 아, 네네. 그래서 그런 개방감 때문에 저희가 들어오자마자 이제 이렇게 창문을 낸 거고 여기랑 이제 정면으로 이렇게 창문이 뚫려 있어서 더 개방감을 더 이제 한 거고요. 집 내부 역시 온통 하얀색. 주방만 없었다면 전시장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그림 빼고는 살림살이도 거의 보이지를 않죠? 이쪽 공간으로 오니까 뭐 층고도 높고 전망도 너무너무 좋고 개방감이 그야말로 끝내주네요. 네. 이 집이 제가 보니까 이 경사로 봤을 때는 북사면, 그야말로 네. 이제 북쪽을 향한 경사면인데 보통은 이렇게 전원에다가 집을 지으시는 분들이 선호하지는 않는 땅이거든요. 아, 네. 네. 우리나라에서는 워낙에 이제 남향을 선호하시니까. 근데 지금 이 집에 와서 보면은 그런 어떤 남향을 갖다가 꼭 선호하시는 것만이 방향은 아니다, 정답은 아니다. 그거를 보여주는 집인 것 같습니다. 어떤 메인 정면성이 없어서 오히려 더 다양한 방향에서 창을 통해 가지고 빛이 들어오는 것 같네요. 여기 처음에 그 집 방향을 할 때 제가 좀 땅을 잘 보는 아는 작가님한테 네. 향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근데 그분이 이제 오윤석 작가님이라고 이제 작가님이 계시는데 그 작가님이 이제 뭐 여러 가지 뭐 볼 수 있는 것들이 있어서 와서 좀 땅 좀 한번 좀 봐달라고 위치 좀 봐달라고 이렇게 좀 요청을 좀 드렸었어요. 보더니 이제 앞에 여기 이제 동쪽에 주산이 있으니 주산의 기운을 받아서 집 방향을 좀 이렇게 틀면 굉장히 작업하는데 되게 도움이 될 거고 앞으로 좋은 일만 많이 생길 거다. 저희가 동쪽으로 틀면서 하루 종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해를 받을 수 있는 구조로 이제 변경이 된 거예요. 부부가 이 집을 지을 때 제일 중요하게 생각한 거는 바로 그림이 돋보이는 집이었대요. 두 사람의 그림을 알릴 수 있게 집이 곧 전시장 역할을 해야 한다는 거죠. 저희가 항상 여기서 그 회의하고 이제 먹고 하는 공간이다 보니까 여기가 메인 공간이에요. 집 안에 존재하는 여러 벽 중에서 경쟁이 가장 치열한 자리가 바로 여기라는데요. 여기 누가 차지하셨나요? 얼마 전까지는 제가 차지하고 있었는데 제 작품이 또 다른 데로 가다 보니까 이번에 이제 그 틈을 타서 네. 표정이 아주 아, 네, 인정받았습니다. 네. 뿌듯해해요. 지금 뭐 그림자를 삼킨 도시 그때 이제 썼던 것 같고 지금 그렇게 기획서를 그림을 그리는 시간 외에는 앞으로 있을 전시회를 준비하기 위한 회의 장소로도 쓰이는데요. 그러니까 저희는 그림만 그릴 줄 아는데 이제 시각적인 부분들을 저희가 이제 생산해내면 어떻게 보면 여기서는 그거를 언어화시키고 구조화시키는 그 작업을 이제 저희 집의 총괄 디렉터님께서 이제 해주시는 시간인 거죠. 저희 언니이자 저희 집의 디렉터의 역할을 맡고 있는 박미란입니다.
아하, 어쩐지 아내 건축주랑 닮은 것 같더라니요. 아무래도 이제 저희 집의 이제 전반적인 그런 어떻게 보여질 것인가에 관한 것들한테는 저한테 좀 일임을 해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근데 저 혼자서 결정하는 건 아니고 이제 세 사람이 같이 모두가 동의하에 저희가 작품을 걸죠. 아무 작품이나 안 걸어줘요. 그러니까 선별되고 거의 경쟁해요. 저 그림 말고 뭐 다른 거 우리 이번에 분위기 좀 바꿔볼까? 그러면 각자 자기 작업실 가서 작품을 계속 꺼냈다가 집어넣었다가 하는 거예요. 이 벽의 메인 벽처럼 이 벽에 걸기 위해서 계속 왔다 갔다 하죠. 총괄 디렉터님 꽤나 까다롭죠? 그냥 아이가 싫은 거야. 근데 여기에다 걸기에는 조금 약한 것 같아. 어때요? 좋아요. 이제 되면 이제 당당하게 여긴 내 공간. 네, 인정받았구나. 지금은 내 공간이구나. 예. 그냥 뭐 대외적으로는 셋이 동일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냥 암묵적으로는 네,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저희 집을 기본적으로 이제 주거동은 어떻게 보면 갤러리 성격을 많이 갖추게 하고 싶었기 때문에 공사 때부터 저희가 신경 써야 되는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실제 이제 건축가님 이제 설계하는 데서는 기존의 틀이라는 게 아무래도 있다 보니까 좋은 곳에서는 뷰가 우선이니까 여기도 창문 다 뚫어요. 여기도 창문 다 뚫어요. 해서 방 크기는 이 정도 돼야 돼요. 평균 방 사이즈예요 하면 저희는 그렇게까지 방이 크면 저희 그림 그릴 공간이 없어요. 해서 주된 목적에 따라서 공간들이 기존의 어떤 규격화된 것들하고는 저희가 조금 맞지 않게 비정형스러운 그러니까 집이 만들어진 거죠. 살림에 필요한 거는 완전 최소화하고 자질구레한 짐들이 드러나지 않도록 수납 공간 속으로 전부 넣었답니다. 이 집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다양한 크기의 벽을 확보하는 것. 그래야 다양한 작품들을 걸 수 있기 때문이죠. 보통 이렇게 그림들을 걸기 위해서는 벽에다가 보강들을 해야 되는데 다 하신 거군요. 네네. 저희 집은 그래서 여기 한 장씩 다 화판을 덧댔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앞에다가 석고를 해서 이제 벽지로 이제 마무리를 했죠. 네. 그리고 작품을 걸었을 때 방해 요소를 좀 없애고 싶어서 콘센트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이제 유광이 아닌 다 무광의 화이트로 이제 시선에서 이렇게 배제시키게끔 그렇게 조금 저희가 만들었고 그야말로 작품을 위한 맞춤형 집이네요. 네, 그런 셈이죠. 다른 공간들은 올 화이트, 그냥 다 화이트거든요. 근데 그런 화이트 공간에서 지금 색깔이 들어간 공간은 욕조 공간 하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공간마다 방향을 틀다 보니 생겨난 자투리 공간은 남편 건축주의 힐링 공간. 일부러 설계할 때 가장 뷰가 좋은 공간을 제가 찝었어요. 그나마 조금 작은 평수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설계사님하고 싸웠던 이유가 저 좋은 공간을 보일러실로 한다는 거예요. 창고 공간처럼. 내가 오롯이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저만의 색깔을 좀 나타내고 싶어서 저의 작품 색깔인 그런 이제 수묵화의 느낌이 날 수 있게끔 타일을 이제 회색 타일로 이렇게 만들어서 거의 이제 화이트와 검정과 회색이 공존하는 이제 그런 인테리어 방식으로 그냥 작게, 알차게 이렇게 꾸며놓은 공간이기도 합니다. 이번엔 작업동으로 가볼까요? 작업동은 집 안팎으로 모두 이동이 가능하게 만들었다는데요. 20년차 화가 부부의 오랜 꿈이었던 작업실. 이곳에 와서 부부의 작품 세계는 더 넓어지고 깊어졌다고 합니다. 여기에 이렇게 또 어마어마한 공간이 숨겨져 있을지는 몰랐네요. 층고도 그렇고 정말 몇 발자국 사이에 순간 이동을 하는 것 같이 네. 예,
마치 멀리 떨어져 있는 작업실에 방문한 것 같고요. 아까는 또 멀리 떨어져 있는 예, 주거 공간에 방문한 것 같은 느낌이 예, 드는데요. 예. 네네. 층고는 저희가 최대한 좀 높게 해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4m 작업을 이제 붙여야 되니까 위아래 50cm씩은 꼭 있어야 된다. 그래서 높이가 무조건 5m는 나와야 됩니다라고 해서 제일 낮은 면적이 5m 정도 되는 거예요. 높은 층고 덕에 대형 그림 작업도 마음껏 할 수 있죠. 작업실 구하느라 이사 다니지 않아도 되죠. 매달 나가는 임대료 걱정까지 사라졌으니 돈 벌어주는 집이 아니겠어요. 어디 그뿐인가요? 늦게까지 작업하다 바로 쉴 수 있도록 부부방은 아예 작업동 안에 배치됐답니다. 그러니까 우리 방의 위치가 되게 중요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부 작가 방의 위치가 지금 이제 보이시는 대로 이제 저렇게 이제 설계가 돼 있는데 그 방에 양쪽 문을 달아서 언제든지 주거동과 작업실 동이 우리는 왔다 갔다 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거예요. 저희는 여기 공간을 굉장히 이제 잘 왔다, 잘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지금 지내고 있습니다. 주거동 쪽에 그 두 분의 침실에서 작업실은 또 바로 연결이 되게끔 해놓으신 그렇죠. 거군요. 이쪽으로 이주를 하셔서 작업 공간과 주거 공간을 한꺼번에 이렇게 잘 마련을 하시니까 어떠세요? 일단 작업량이 많이 늘어난 건 확실하고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렇게 옮겨 다닌 주기들이 좀 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내 터다, 내 공간이다라는 게 있으니까 이제 시간에 구애받지도 않고 이 공간에 구애받지도 않고 그래서 자기가 하고 싶을 때 마음껏 그냥 밤샐 때는 밤새고 그냥 안 하고 싶을 때는 아예 안 하겠지만 그런 부분들에서 마음껏 작업하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요즘은 뭐 시간이 돈인데 그야말로 시간을 엄청나게 세이브하고 절약하실 수 있었던 공간이 된 거네요. 네. 제가 늘 클라이언트 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건데 건축물이라는 게 준공이 나면 끝이 아니라 그때서부터 건물을 갖다가 만들어 나가고 성장해 나가시는 거라고 생각해요. 제 지인 광고 하시는 형님께서 얼마 전에 전시를 하셨는데 가서 보니까 건축물은 짓는 게 아니고 심는 것이다 라는 말을 하셨더라고요. 이제 멋진 나무를 심으셨으니까 잘 길러 나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집은 주택은 항상 남향이어야 한다. 그리고 전망이 좋고 사실은 지금 현대의 어떤 건축 기술이나 또 설계 능력으로는 그런 많은 부분들을 상쇄시킬 수 있는 많은 또 능력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편견과 고정관념에서 좀 벗어나도 되지 않을까. 이 집 같은 경우가 바로 북사면에 위치해 있지만 굉장히 다양한 방향의 창문들 그리고 본인들이 원하는 작품이 걸릴 수 있는 벽체들이 충분히 확보가 되면서도 그런 창문들을 통해서 아침서부터 저녁까지 굉장히 다양한 방향으로 채광을 갖다가 해결하면서 달라지게 되는 그런 집을 만드실 수 있지 않았나? 편견과 고정관념에서 좀 벗어나서 이런 건축 설계를 하시고 또 건축물을 지어 나가시는 그런 과정들을 그런 집 짓는 기쁨을 좀 느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What's your color? 저거 뭐 몇 호 꺼낸다 했지? 50호 정도는 돼야지. 50호? 저쪽에 있을걸? 이쪽에? 이거 50호. 저에게 집이란 쉬기도 하고 일도 할 수 있는 그 양면성이 이제 같이 공존하는 공간이라고 생각을 해요. 작가한테 작업실은 되게 중요한 공간이니까요. 그런 꿈을 저희는 이뤘기 때문에 이제 잘 될 일만 남은 것 같아요. 작업실 이제 와서는 마음껏 제가 크기 부분이 제어가 없으니까 되게 자유로운 작업을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작품에서 느껴지는 부분들이 긍정적으로 작용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아직까지는 지금 이제 2년 차인데 앞으로의 저희가 평생을 놓고 봤을 때 순탄할 것 같은 작업이 잘 나오는 만큼 저희는 이제 그게 주된 목적이었으니까 집이 이제 안정적이고 작업실에서 내 그런 마음가짐까지 같이 성장할 수 있겠구나 해서 앞으로에 대한 기대감이 더 커지고 있어요. 공간이 의식을 지배한다는 말도 있잖아요. 더욱이
창작을 하는 부부에게는 오죽할까요? 박수근 화백의 예술혼이 살아있는 양구에서 더 멋진 작품 세계 펼쳐가시기를 응원할게요. 조금 더 업그레이드한 집이라고 저희 집을 소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는 우리 집이 좀 더 낫습니다. 루이스 칸을 좀 오마주하고 싶어서 생각이 컸거든요. 앞에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내용을 만들었습니다. 희생하고 살았죠. 다 아들이 다 한 거예요. 시작은 부모님이었지만 결국은 우리 가족 화목해지고 돈독해진 것 같아서 너무 행복합니다.